반갑습니다. 매일신사입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3월 미국 FOMC를 앞두고 물가지수,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최대 30%의 세제 혜택을 주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에 아이가 아플 때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24시간 비대면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65원을 최고점으로 13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미국 최종금리가 6%가 갈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왜 우리나라 환율에 변동이 생길까요? 보통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환율에 변동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 금리가 많이 저렴하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안정적으로 투자하던 국내 자금들이 저기가 금리가 더 좋네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남아있던 투자자들이 환율까지 같이 오르네 이러면서 다시 또 오르게 되죠. 또 몰리게 되면은 환율이 또 변동성이 생기죠. 그러면은 남아있던 투자자들도 다시 한 번 더 미국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다시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겠죠.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가려면은 자동차, 반도체가 미국에서 소비가 늘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 채권 가격이 어제 급격하게 솟아오르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드디어 코스피 박스권이 깨졌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올라가려면은 박스권이 깨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은 아래로 깨져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려면은 위에가 깨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게 된 악재가 바로 전쟁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땠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바로 당일날 10에서 15%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다음날 바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전쟁발 악재는 조만간 다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박스가 깨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2400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악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된다면은 234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400 정도에서 2340 요 사이에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2600까지 올라가주는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월 FOMC 회의까지 물가지수,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화값 변동이 심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화값 변동이 심하다는 말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물가지수 발표에 맞춰서 금리가 심하게 변동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물가지수 발표에 맞춰서 금리가 심하게 변동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환율 얘기하면서 제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왜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온 강달러 시대에 미국 단기 채권 늘리고 금을 줄여라. 우리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430원이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이득을 받는지 표시해 놓은 기사입니다. 이런 거 보면 보통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단순하게 외환통장에 달러만 넣어주시는 것보다 그 달러를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으면은 훨씬 더 이득이겠죠. 우리나라가 환율이 오르던 시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강달러 시대고요. 환 노출형 상품이 마이너스 16%, 환 해지형 상품이 마이너스 30%, 환 노출형 상품이 환 해지형보다 조금 더 낮죠? 채권입니다. 미국 단기 액티브, 미국 장기 국채 선물. 이걸로 봤을 때 단기가 20%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원자재입니다. 금속 선물이고요. 골드 선물, 골드가 훨씬 더 낮죠? 결국에는 어디를 투자를 해도 대부분 마이너스였다. 결국에는 단기 채권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환 통장에 있는 돈을 단기 채권으로 넣어주신다면 환율에 플러스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핵러시, 한국 전기차 산업 공동화. 미국은 30%, 한국은 1%대 전기차 투자세액 공제. 현대차 협력사 150곳이 미국 투자를 채비한다. 이대로는 자동차 생태계가 붕괴된다.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우리나라를 떠난다. 월요일날 정부에서 신성장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었죠. 여기에 전기차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은 이미 투자를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은 전기차도 아직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 세제 혜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 기업들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국 내에 공장을 운영했을 때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막조막한 세제 감면으로 1% 정도 혜택을 주고 있다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파이를 키우고 세금을 거둘 것인지 세금을 지금 와서 많이 커졌으니 이제는 거둘 것인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도 반도체처럼 세금 혜택을 확 늘린다. 제가 월요일에 SMR 관련주로 우진을 얘기했었습니다. 우진 역시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믿을 건 빅테크다. 국민연금이 애플과 메타를 줍줍했다. 국민연금이 애플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주워놨습니다. 국민연금 투자를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샀던 거예요. 지금은 또 그때 비해서 한 20%에서 40% 정도 다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SBS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온라인이 주주 제한을 안 할 것이라는 소식에 10%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주식은 올랐을 때 들어가지 마세요. SBS 월봉입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몇 년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어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때 들어간 거죠. 거의 최고점에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조정이 들어갔을 때 요럴 때 구매를 하세요. 요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되지 요럴 때 들어가시면은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차트를 우선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지 아니면 적기인지 지금 투자하기 딱 좋은 상태인지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상장사 실적 악화 속에 순이익률이 높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다들 실적이 악화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는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800억 정도, 삼성 SDI도 1조에서 2조 정도로 10.1%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 SDI는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 있어서 따로 추천 안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거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려가더라도 이 금액 정도 한 7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때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0.8이 깨지고 0.78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1.2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원인은 수없이 많은데 해결 방안은 아무도 못 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5곳 중에 한 곳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수요층이 많이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에 아이 아플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24시간 비대면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더 놔두면 소아과 진료 붕괴가 된다. 야간과 휴일에 병원을 3배로 확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하죠. 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소아과를 막연히 늘리는 것보다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전화뿐 아니라 영상통화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양질의 의사는 서울로 가고 있죠. 서울로 몰리기 때문에 지방은 사람도 줄어들고 의사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들도 사람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들이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은 원격 진료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 유비케어입니다.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모바일 서비스 똑딱이라는 어플을 만든 비브로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원격 진료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도 지금 충분히 매물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죠. 아직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6,300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들 대부분이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드리는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이런 주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 검색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3월 미국 FOMC를 앞두고 물가지수,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최대 30%의 세제 혜택을 주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시간 비대면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 관련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